여러분들, 혹시 요즘 이런 상태라면 주목해 주세요.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싫다. 회사에 가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렇다고 집에 있어도 재미가 있냐? 아니, 없다. 쉬고 싶은데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한번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상담소 소장 최주연입니다. 저 번아웃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는 우울증 초기였던 경우도 있고요. 저 혹시 우울증인가요? 라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번아웃에 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번아웃과 우울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상담사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함께 해요. 번아웃과 우울증, 그럼 그게 왜 다른지 한번 살펴봐요. 먼저 번아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번아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업적 현상입니다. 2019년 ICD-11 국제질병분류에도 등재되어져 있는 병입니다. 자, 번아웃은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열심히 달린 결과로 나타나는 극도의 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가 다 탄 자동차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아웃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은 첫 번째, 정서적 소진입니다.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무딘 느낌. 이것을 정서적 소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아시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엄청 시니컬해지는 그런 태도.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효능감이 저하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은 실제 뇌의 신경화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기분장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SM-5라고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즐거움의 상실, 이게 바로 핵심 증상입니다. 중요한 건 번아웃은 주로 직업적 맥락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울증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충분히 쉬면 번아웃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우울증은 쉰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번아웃과 우울증을 그러면 조금 더 구분을 해볼게요. 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번아웃은 직업적인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과로라든지 이렇게 직업적 맥락에서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우울증은 어때요? 조금은 복합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생물학적 요인이, 때로는 심리적 요인이, 때로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역은 좀 어떠냐? 아까 번아웃은 어디예요? 직장이나 업무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죠. 하지만 우울증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건 뭘까요? 네,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하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사가 보는 두 가지 핵심 차이의 신호가 뭘까? 그죠? 그거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의 회복 가능 여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좋다,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번아웃이다. 그러면 내가 원래 좋아했던 취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직장과 무관한 활동에서는 여전히 즐겁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했고 등산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트리거예요. 언제부터 왜 발생했지? 이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보통 명확한 촉발 사건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라든지 인사이동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나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어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었는데 그냥 힘들어요 라는 경우라면 우울증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래 방치돼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번아웃이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번아웃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자가 체크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직장을 벗어나면 좀 달라지나요? 직장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봤을 때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조금 번아웃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쉬는 날에도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 우울증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만약에 특정 시점이나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번아웃 혹은 상황적인 우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뭔가 서서히 흐릿해졌어. 그리고 뭔가 다운이 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임상적인 우울증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쉬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주 이상 제대로 쉬었다. 근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수면이나 식욕, 집중력 변화가 함께 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뇌와 뇌어, 몸이 보내는 너 지금 도움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 주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번아웃에 더 가깝다 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삶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업무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 데는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혹은 상담사 방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상담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혼자서 다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번아웃과 우울증 이 두 가지 상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혼자서는 알기 어려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왔어요. 어디 가야 돼요? 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번아웃이건 우울증이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심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에서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의 심리 패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나를 아껴주는 하루 보내세요.